안녕하세요. 연력학 1 제9장 검사 최적에 대한 제2법칙 해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장에서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연력학적인 상태량인 엔트로피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엔트로피를 우리가 어떻게 각 순수물질에서 정의를 하고 그걸 우리가 연력학적인 테이블로 표현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그 엔트로피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과역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에서도 엔트로피의 변화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이상기체에서 엔트로피의 변화, 그리고 이상기체 중에서도 특히 폴리트로피 과정을 거칠 때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게 엔트로피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변화를 이야기한 다음에는 우리가 비가역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가역 과정에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래서 실제로는 엔트로피가 생성되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증가의 원리가 우리가 이제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 변화율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을 한 페이지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시작을 할 거고, 그 얘기를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는 9장의 검사 최적에 대한 제2법칙 해석을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시간 변화율 식으로 그 엔트로피를 표현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ds는 t분의 델타 q. 이게 이제 가역인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비가역일 때는 이렇게 엔트로피의 생성분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적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얘는 상태량이기 때문에 그 처음과 끝의 차이값으로 표현되고, 얘는 이제 정확하게 적분을 할 수가 없죠. 이제 델타 Q는 우리가 불완전 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적분식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엔트로피의 생성도 델타로 표현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1이나 열 에너지처럼 이렇게 1에서 2라고 하는 그 상태로 변하는 과정에서의 생성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분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게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우리가 관계식을 이렇게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과정이 시간에 따라서 추적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어서 어느 온도, 열 에너지가 유출이나 유입되거나 그런 상태량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적이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변화율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 상태의 일반적인 검사 질량 해석에 활용을 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비정상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표현을 해주면, 얘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면 델타 t분의 ds죠. 이제 시간은 우리가 dt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아주 미소한 시간 동안에 변한다고 해서 이렇게 델타로 이렇게 놨습니다. 다 모든 항을 다 델타로 이렇게 나눠줬죠. 그러면 델타 t가 0으로 접근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좌항은 델타 t분의 ds가 돼서 델타 t가 0으로 가면 이렇게 dt분의 d 엔트로피 컨트롤 매스에 해당하는 검사 질량에 대한 이러한 미분값으로 표현이 되죠. 좌항은. 그런데 이제 우항은 그게 조금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게 완전 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서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델타 t분의 델타 q를 우리가 q 닷 해가지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이렇게 위에 점을 찍어서
미분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불완전 미분 같은 경우에는 미분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해서 닷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5항은 t분의 1의 q 닷 더하기 엔트로피의 생성량의 닷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시간 변화율에 대한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 열이 전달되는 그런 표면이 하나인 경우로 이렇게 표현된 거고, 만약에 이제 검사 질량에서 여러 표면에서 이제 열이 전달되는 그런 몇 개의 열원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 온도들이 그 접촉하고 있는 온도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t를 구분을 해서 t분의 1 q 닷을 여러 개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앞에 이렇게 시그마가 붙어서 여러 개의 열원에 대해서 우리가 열 전달량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 전달로 인한 엔트로피 유량의 검사 질량 내로 들어오는 유입 또는 유출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검사 질량 내부의 비가역 과정에 의한 증가분이죠. 이게 만약에 가역 과정이 되면 이게 0이 돼서 이게 사라지겠죠. 가장 일반적인 식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 변화율 식으로 표현된 엔트로피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8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8장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기본적으로는 깔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검사 질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질량의 크기가 일정한, 다시 말해서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검사 질량에 대한 연력학 제2법칙을 우리가 이야기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방금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엔트로피 변화율 형태로 쓴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에서 유도했던 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는 검사 질량, 고정된 질량으로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보다는 검사 최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최적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검사 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질량의 유입과 유출이 있는 그런 기계 시스템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적당하게 이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질량 유입과 질량 유출에 의한 엔트로피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입과 유출에 의한 질량 유량당 엔트로피는 생성률과는 관계가 없어요. 요 항이랑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가역성은 유동 중에 발생하는 비가역에 의한 엔트로피 생성은 들어오는 그런 값이랑 나가는 값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그 비가역성이 발생하는 공간에서의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의한 비가역성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들어오는 엔트로피, 들어오는 유량이 갖고 있는 엔트로피, 나가는 유량이 갖고 있는 엔트로피만 우리가 따져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개념으로 검사 질량과 마찬가지로 변화율이라는 것은 유입되는 것, 추가로 유입되는 거와 그 다음에 유출되는 거를 고려해 주죠. 유입되는 건 플러스고 유출되는 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것이, 생성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검사 최적 컨트롤 볼륨의 엔트로피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자, 앞에서 했던 요거는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의 유입과 열의 유출에 의한 거를 다 더해주고 그때 온도를 고려해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공간에서 발생하는 검사 최적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엔트로피 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유입과 유출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뭐냐면 질량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엔트로피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질량유량 곱하기 그 질량유량이 갖고 있는 엔트로피 SI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들어오는 것이 한 군데로만 들어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유입되는 엔트로피의 양을 모두 다 고려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반대로 나가는 거를 생각해 주겠죠. 그래서 나가는 걸 우리가 빼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나가는 질량유량에다가 나가는 엔트로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가는 것도 그 통로가 하나가 아닐 수가 있고 두세 개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그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려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스템에서는 이게 열이 플러스면 유입이고 마이너스면 유출이고 이렇게 유입과 유출이 이렇게 열 전달에 의해서만 유입과 유출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검사 최적에서는 질량 유량에 의해서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유출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이 질량 유량에 의한 항이 더 추가됐다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얘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검사 최적에 대한 연력학 제2법칙의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변에서 우리가 그 컨트롤 볼륨 내의 엔트로피 SCV는 검사 최적 내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항이죠. 그거를 이제 시간으로 변화를 따져주는 건데 그러면 얘는 뭐냐? 요 시간으로 미분하기 전에 이 값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이러한 검사 최적이 있으면 이 검사 최적이 검사 최적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요 밑은 예를 들면 유체고 액체고 요 위에는 기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 최적 내 엔트로피는 밀도 곱하기 단위 그 질량당 엔트로피 곱하기 부피의 변화 요 부분의 부피량이죠. 그래서 밀도 곱하기 요 미소 최적하면 얘가 질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질량에다가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 하면은 그 질량이 갖고 있는 전체 엔트로피가 되겠죠. 그거를 전체 최적에 대해서 다 더해준 것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A, 만약에 여기가 A라는 곳이라면 MA 곱하기 S의 A 부분의 엔트로피. B라는 영역이 여기라면 MB 곱하기 SB. C라는 영역이 여기라면 MC 곱하기 SC에서 이렇게 나누는 영역을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딱 더해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전체 질량 곱하기 평균 엔트로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검사 최적 내에 있는 질량을 나눌 수가 있다면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그 나누어진 질량과 엔트로피를 다 고려해서 전체 검사 최적 내의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검사 최적의 질량을 여러 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면 역시 그 비가역성도 그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역에 대해서 별도의 비가역성이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앞에서랑 똑같습니다. 그 검사 최적을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나눈 영역의 밀도 곱하기 그리고 부피 그리고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비가역에 의한 엔트로피 생성량 이렇게 되면 전체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엔트로피의 증가량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영역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랑 똑같죠. 다만 얘는 이 엔트로피의 그 전체량이고 얘는 엔트로피가 생성된 양만 이렇게 고려해 준 거죠. 그러니까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엔트로피의 양과 또는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가역성은 별도로 고려해서 우리가 다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사 최적에 대한
연력학 제2법칙을 고려하기 시작한 첫 번째 관계식이었습니다. 검사 질량에 대한 식에서 바로 요거 두 항을 더해서 고려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썼던 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써봅니다. 앞에서 유도했던 식이 요거였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다시 검사 최적이 상이한 유체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러 개의 유체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상이한 영역에 대한 엔트로피는 모두 합해서 고려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열 전달이 검사면 경계의 여러 곳에서 분산돼서 발생된다면,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열 전달이 일어난다면 그 지역의 국부 온도와 그 다음에 단위 면적에 대한 열 전달률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전체 검사 표면에서 적분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됐는데 결국은 이 말은 이 검사 면에서 우리가 그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열 전달은 검사 면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검사 면에서 발생하는 그 단위 면적당 열 전달률을 그 지역의 온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 면적에 대해서. 물론 그러니까 요 온도는 그 열 전달이 일어나는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그 여기서는 이제 힐 로스가 예를 들어서 발생하고 여기는 열 전달이 발생한다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온도를 별도로 이제 생각해서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식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시스템에서 8장에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생성항은 언제나 양수입니다. 또는 0이죠. 가역일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비가역일 때는 양수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관계식에서 생성항은 언제나 양수이므로 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dt분의 d, s 컨트롤 볼륨은 질량 유량에 의한 엔트로피 빼기 질량 유출에 의한 엔트로피 더하기 열 전달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분, 이거를 다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왜? 그 비가역성에 의한 엔트로피 생성량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등호는 내부적으로 가역 과정일 때 등호가 여기 성립된 거고요. 만약에 부등호라는 것은 이게 내부적으로 비가역일 때 요 위에 있는 이 부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 첫 번째 요 식과 그 두 번째 요식 부등호로 표현된 요식이 가장 일반적인 검사 최적에 대한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력학 제2법칙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시스템입니까 검사 최적입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검사 최적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만약에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의 관계식보다는 훨씬 더 쉬운 그런 상대적으로 쉬운 식이죠.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 검사 최적에서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런 거가 다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그 연력학 제2법칙의 관계식을 우리가 특정한 식에다가 한번 특정한 조건에다가, 식이 아니라 조건에다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요 식들이 우리가 사실은 요거 앞에서 요 식을 적분하는 그 표면적에서 적분하는 그런 관계식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체 표면에서 이걸 적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특히 이제 열 전달은 우리가 불완전 미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그래도 6장에서 다뤘듯이 쉽게 좀 단순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 과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정상 상태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과도 과정, 천위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정상 상태는 우리가 SSSF라고 했어요. Steady State, Steady Flow 조건에서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지 한 몇 주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상 상태, 다시 말해서 SSSF의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검사 최적은 기준 좌표계에서 정지되어 있다. 우리가 기준 좌표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관측하고 있는 그런 좌표계죠. 그 관측하고 있는 좌표계에 대해서 검사 최적이 정지되어 있으면 그 검사 최적의 가속도는 없죠.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검사 최적의 가속도로 인한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검사 최적 내의 각 지점에서 질량의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시간에 따라서 그 최적 내에서 연력학적인 그런 상태, 질량이 갖고 있는 연력학적인 상태는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량이 검사 표면을 통과할 때 검사 표면 위의 각 지점에서 질량 플럭스 및 질량의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이제 스테디 스테이시니까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그런 질량, 유량이 일정하다. 또 그때 질량이 갖고 있는 연력학적인 상태도 역시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량 유입과 유출과 관련된 모든 물리량, 예를 들면 질량 유입량, 질량 유출량의 시간 변화율,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엔탈피, 나가는 엔탈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속도, 나가는 속도, 들어올 때 위치 에너지, 나갈 때 위치 에너지, 그리고 추가로 들어올 때 엔트로피, 나갈 때 엔트로피, 이것이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최적을 통과하는 열 전달률과 일률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니까 내부의 각 지점의 질량의 연력학적인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정상 상태에서의 연력학 제2법칙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검사 최적의 시간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금 앞 페이지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각 지점에서 질량이 갖고 있는 연력학적인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검사 최적 내에 있는 엔트로피는 검사 최적 내에서 각 지점에서의 엔트로피는 변화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요 관계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니까 결국은 이거 다 합한 거, 우변에 다 합하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딱 요 두 개를 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였던 녀석이 나가는 질량 유량과 엔트로피, 나가는 그 엔트로피의 합은 빼기 들어오는 질량 유량과 들어오는 엔트로피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부에서 일어났던 그 열전달에 의한 증가 또는 감소. 그러니까 열전달이 되면 검사 최적으로 열전달이 되면 이제 증가되는 거고, 검사 최적에서 바깥으로 열전달이 되었으면 유출됐으면 이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비가역상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율이랑 같다라는 거죠.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같다. 사실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검사 최적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고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면요. 들어오고 나간다 하면 들어온 것보다는 나간 게 더 큰 엔트로피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만약에 이게 열전달이 있거나 열전달이 출입과 열전달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열전달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얘가 열을 굉장히 많이 잃으면 또 이제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열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면 여기 그거에 의한 열전달에 의한 엔트로피의 증가와 그 내부에 있는 비가역성에 의한 엔트로피 증가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합해서 나가야지만 이 내부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여기 내부의 열 전달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또 비가역성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증가되는데 얘가 더 많이 갖고 나가지 않으면 얘가 계속 쌓이겠죠. 쌓이면은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으려면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엔트로피의 차이가 이만큼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검사 최적 내에서 나가는 엔트로피와 나가는 질량에 의한 질량유량의 엔트로피와 들어오는 질량유량에 의한 엔트로피의 차이는 그 열 전달에 의한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비가역성에 의한 엔트로피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검사 최적에 만약에 질량이 유입되는 면과 유출되는 면이 각각 하나밖에 없다면 입구와 출구가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는 질량유량과 나가는 질량유량이 하나다 같다. m닷으로 같아지겠죠. 여기 시그마를 생각할 거 없이 요것만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요거도 들어오는 거에서도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m.i랑 m.e가 그냥 m닷으로 표현이 되고요. se-si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양변을 m닷으로 나누면 좌변은 se-si가 되겠고요. 얘는 q.닷 나누기 m닷이니까요. 위에 닷 시간에 대해서 나눠준 건 사라지니까 질량당 우리가 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t분의 q를 다 합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m.분의 s.gen이니까 요것도 위에도 시간에 대해서 나눈 거고 m.도 시간에 대해서 나누는 거니까 그냥 질량당 엔트로피의 생성, 비가역성의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small s.gen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 질량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입구와 출구가 하나인 경우 이렇게 써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요게 양변을 이렇게 나눠주면 요 식으로 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식에서 우리가 단열이다 하면 요게 사라지겠죠. 요 Q가 이제 열 전달이 없는 거잖아요.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가 단열이니까 요게 사라지면 SE는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SI 더하기 Sge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는 SE가 SI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앞에서 식은 두 개를 쓸 수가 있었죠. 항상 엔트로피 생성량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이퀄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엔트로피 생성을 빼고 부등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요 등호는 요 마지막 식에서 요 등호는 가역 단열 과정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가역인 경우에 요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만약에 비가역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크다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두식 S는 SI 더하기 S 제너레이션이다. 또는 SE는 SI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정상 상태의 그 입과 출구가 하나인 그런 조건에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상 상태의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과도 과정, 우리가 이제 천위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건 우리가 Uniform State, Uniform Flow 해가지고 USUF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의 조건의 과정을 사용된 가정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으로 생각해 보면 검사 최적은 기준 좌표계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다라고 해서 정상 상태의 첫 번째 가정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최적 내부에서는 그 연력학적 상태량이 그 검사 최적 전체에 걸쳐서 균일하다. 어느 한 순간에. 천위 과정이란 말은 우리가 과도 과정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 최적 내에 연력학적인 그런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변이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전체의 그 검사 최적 내에서는 균일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검사 최적 내에
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 딱 순간 그 스크린샷을 딱 찍으면 이 내부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력학적인 상태량이 균일한 그런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가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질량 유량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만 질량 유량은 입구와 출구에서의 질량 유량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만 그 검사면을 통과하는 질량의 연력학적인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런 연력학적인 상태량, 나가는 연력학적인 상태량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질량 유량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량이 갖고 있는 온도라든지 엔탈피라든지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간단하게 가정을 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일반적인 연력학 제2법칙의 식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9.1에서 이렇게 유도를 했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6장에서도 똑같았는데 이 식을 우리가 적분을 했어요. 이 식을 각각 좌변과 우변은 각각 적분한 거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0에서부터 어느 시간 t까지 좌변을 적분하고 첫 번째를 적분하고 두 번째 적분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적분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엔트로피, 컨트롤 볼륨 내 엔트로피는 어떻게 됐냐면은 질량 곱하기 질량당 엔트로피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dt분의 dms 컨트롤 볼륨을 다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얘 이것 자체가 나는 거죠. 질량 곱하기 엔트로피가 나오는데 우리가 질량 곱하기 엔트로피를 우리가 나오는데 0부터 t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랑 엔트로피는 어떻게 됩니까?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상태량이죠. 완전 미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질량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곱 빼기 처음에 질량 엔트로피의 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미분 자체의 첫 번째 미분은 M2 S2 M1 S1 컨트롤 볼륨 이렇게 되는 거죠. 0일 때 그 상태를 우리가 1이라고 이렇게 시간 0일 때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질량과 나가는 질량에 대한 적분이 있고요. 요건 밑에서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온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됐냐면 이 검사 최적 내에서의 그 연력학적인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천위 과정이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는 우리가 연력학적인 상태량이 검사 최적 내에서 균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요 t가 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검사 최적에 들어오는 열 전달률이니까요. 얘가 요거가 이렇게 바깥으로 t분의 1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요 시그마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t까지 t분의 1 시그마 컨트롤 볼륨에서 q.cv dt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요거는 컨트롤 볼륨 내에 들어오는 우리가 열 전달량을 다 합한 거니까 그냥 컨트롤 볼륨에 들어오는 열 전달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부터 t까지 t분의 1 q.cv d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정확하게 적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 적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생성량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비가역적인 거는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확하게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1부터 2 사이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변하는 과정의 엔트로피의 생성량 해가지고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좌변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열 전달에 의한 거는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비가역성에 의한 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이 중간에 있는 이 두 개를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t까지 시그마 mi.sidt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할 건데요. 결국은 얘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줍니다. A라는 입구, B라는 입구, C라는 입구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데 MI-라는 게 뭐냐면은 질량을 그 입구에서 시간으로 미분해 준 거죠. 그게 질량 유량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D분의 D, MI, A라는 입구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 A라는 입구에서의 질량 유량에다 곱하기 엔트로피 SI, A 이렇게 되죠. 입구니까 I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거고요. B라는 입구에서는 DT분의 DMI, B 곱하기 엔트로피 B에서의 엔트로피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C에서의 질량 유량은 DT분의 DMIC, SI,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근데 이게 나중에 여기서 시간으로 이렇게 다시 적분을 해줍니다. 이 전체 과정을.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사 표면을 통과하는 질량의 연력학적인 상태, 바로 얘죠, 얘. 얘는 유량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입구에서 갖고 있는 질량이 갖고 있는 연력학적인 상태량, 얘는 일정하다고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적분할 때, 얘를 적분할 때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랑 요거는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죠. 시간으로 미분한 걸 다시 시간으로 적분한 거니까 지워지면서 요거에 MIA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MIA 곱하기 SIA, 즉 A라는 입구에서의 질량, 들어오는 질량 0부터 t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카운트를 하는 거죠. 측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질량 곱하기 그때 A라는 입구에서의 엔트로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얘도 이제 적분하면 마찬가지죠. 얘는 일정 값이니까 바깥으로 나누고, 얘는 질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다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자기 자신 질량 MIP가 되는 거죠. MIP 곱하기 SIP. 얘도 바깥으로 나가고 MIC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MI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출구가 A, B, C, D, 뭐 E, F 다 있다면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시그마 MI, SI. 들어오는 입구는 다 들어오는 질량을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엔트로피를 곱해주겠다. 그래서 다 더해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우변의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좌변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는 출구일 뿐이에요. 이 식은 똑같습니다. 요게 요 첨자가 2일 뿐이죠. x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이 과정일 때는 우리가 요 좌변이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에 나중 상태의 질량이랑 그 엔트로피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천이 과정에서는 그래서 검사처장 내에서 검사처장 내부에 이 값을 구해서 빼주면 되고,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입구와 출구에서 들어오는 질량을 측정해서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엔트로피를 곱해가지고 다 더해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각각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이 과정의 엔트로피식을, 즉 연력학 제2법칙을 우리가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정상 상태와 천이 과정에 대한 그런 식을 한번 각각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단일 유동 과정, 다시 말해서 입구와 출구가 각각 하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입구가 각각 하나씩 있는 검사처장의 정상 상태인데요.
우리가 6장에서 이제 잠깐 들여다보면요. 연력학 제일법칙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가 하나인 연력학 제일법칙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열 에너지를 받고 들어온 검사체적이 받는 건 요거죠. 들어온 질량유량에 의한 에너지. 검사체적이 잃는 거는 뭐냐면은 일 에너지랑 나가는 질량유량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시스템에서 일을 우리가 표현을 해주려고 하니까 W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W는 Q 더하기 HI와 HE의 차이, 엔탈피의 차이, 운동 에너지의 차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죠.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은 그 SE와 SI, 다시 말해서 나가는 엔탈피와 들어오는 엔탈피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식을 요런 상태로 이제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 형태로 이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는 결국은 뭐예요? 얘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DS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미분 형태로 바꾸면 T분의 델타 Q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적분된 상태로 SE-SI 했는데 요거 우리가 DS라고 표현했으니까 요 적분을 벗겨주면 T분의 델타 Q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그 차이. 근데 요거는 여기서 델타가 되겠죠. 불완전 미분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양변의 온도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TDS가 되겠고요. 요건 T가 이제 곱해졌으니까 델타 Q만 남습니다. 요거는 T가 곱해지면 T 델타 Sge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델타 Q,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 한번 이걸 집어넣고 싶거든요. Q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델타 Q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델타 Q는 얘를 넘기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TDS-T 곱하기 델타 S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죠. 이건 사실은 8장에서 유도한 관계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 지금 그 검사 최적에서 만든 식으로부터 이렇게 했지만 이건 사실 8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식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Q를 우리가 계산해서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열 전달과 엔트로피와 관련된 식이에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생성량 이렇게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1법칙이랑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제1법칙에서는 엔트로피에 대한 식이 없어요. 다만 열 전달에 대한 식이 있죠. 연결고리는 얘입니다. 얘랑 얘죠. 그래서 얘를 Q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서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좀 적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를 어떻게 적분할 거냐. TDS는 뭐냐라는 거예요. TDS는 앞에서 우리가 8장에서 배웠죠. TDS는 DU 더하기 PDV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DH-V DP라고 이렇게 관계식을 두 개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건 뭐예요? H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 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 내부 에너지에 대한 식보다는 이 엔탈피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Q는 원래 TDS-T 델타 S 제너레이션인데 요 TDS를 요 식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 대신에 DH-V DP 그리고 마이너스 T 델타 S 제너레이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입구와 출구 우리가 이제 입구와 출구니까요. I에서 E부터의 델타 Q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 이제 이게 바로 Q가 되는 거죠. 단위 질량당 우리가 Q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를 입구와 출구에 대해서 적분한 거는 이 세 개의 항 DH -V DP T 델타 S젠을 우리가 입구와 출구에서 각각 이렇게 적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DH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E-HI. 왜냐하면 얘는 바로 적분이 되죠. 상태량이니까 완전 미분량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잠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거 어떤 우리가 관계식을 모르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상기체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상기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V랑 DP의 관계는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지금 조건에서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의 관계는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놓습니다. 얘도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적분을 할 수가 없죠. 불완전 미분이니까 이렇게 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Q라는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러면 여기 W, 우리가 알고 싶은 이 W에 대해서 그 연력학 제2법칙까지 고려된 W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제2법칙에서 얻은 요 Q에 대한 요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Q에 대한 위의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H-HI-i부터 E까지 VDP를 적분하고 마이너스 i부터 e까지 t 델타 s젠을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써줍니다. 이걸 써주죠. 그대로 써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i-h, he-hi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서로 부호가 딱 반대가 됐습니다. 남는 거는 얘죠. 그래서 요 이일 에너지를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유체의 출입구가 각각 하나씩 있는 검사 최적에서 정상 상태인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일 에너지는 단위 질량당 이일 에너지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i부터 e까지 VDP 운동 에너지의 입구와 출구의 차 위치 에너지의 입구의 출구의 차 빼기 우리 내부에서 입구와 출구를 지나면서 입구에서 들어와서 출구로 나가면서 발생한 비가역성에 의한 그런 값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식에서 한번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우변의 마지막 항은 요거는 항상 요 마지막 항은 이 값이 항상 0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우변의 요 전체 요 항으로 생각하면 요 항, 이 전체 항은 요 마이너스 때문에 항상 요것만큼 작아집니다. 인테그랄 t 델타 s 제너레이션만큼 작아집니다. 이유는 온도가 항상 0보다 크고 온도는 절대 온도로 따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 엔트로피의 생성량도 항상 0보다 크죠. 0이랑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역 조건에서죠. 가역 조건에서는 이게 0입니다. 이게 0이죠. 그래서 가역 조건에서 일이 최대값을 갖는다. 이러한 관계식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연력학 제2법칙까지 고려를 하면 이게 항상 언제나 가역 조건일 때 최대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요것 때문에, 요런 항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역 조건이라면 요게 0, 얘가 0이죠. 그러면 축일은 압력의 변화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 위치 에너지의 변화에 의해서 연계가 된다. 압력이 증가하면 얘가 증가합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플러스는 거죠. 그럼 얘도 빛체적으로 언제나 플러스니까 증가하면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이 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 압력에 의한 요 일은 음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뭔가 축일이 유입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펌프나 압축기의 사례죠. 바깥에서 이 축을 돌려서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외부에서 축일이 유입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얘가 감소하면 얘가 마이너스니까요. 압력의 변화가 마이너스니까 요거는 플러스고 그래서 곱해주면 이 전체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죠. 1이 양이 되는 거죠. 1이 양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외부로 축일이 유출됐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터빈 같은 것은 이렇게 압력을 고온 고압의 어떤 유체를 받아서 압력이 낮은 유체로
배출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빛체적은 일의 부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가 플러스니까 항상 절대적인 빛체적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아니라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의 부호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크기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빛체적이 큰 경우, 예를 들면 기체인 경우에는 일의 양이 상대적으로 커지지만, 그러니까 부피를 키워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일을 많이 하려면. 그다음에 빛체적이 작으면 일의 크기는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터빈 같은 거를 돌리려고 할 때는 바깥에다 일을 많이 하는 게 목표니까 큰 그 빛체적을 갖는 그런 상태로 터빈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우리가 터빈을 돌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액체로 터빈을 돌리면 돌릴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얻는 그 일의 양이 작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펌프나 아니면은 압축기로 압력을 높여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기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외부에서 일을 넣어주려고 그러면 일의 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액체로 만들어서 액체 상태로 그 일을 넣어주는 것이 더 작은 일로 압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펌프나 압축기가 보통은 액체 상태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에서 운전되고 터빈이 기체 상태로 운전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에너지랑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그 조건에서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면 그 해당 크기만큼 일을 얻어낼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터빈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압축기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크기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이게 만약에 감소하면 해당 크기만큼 일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축을 갖고 있지 않다면 검사체적이 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축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우변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항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항들의 반대 부호에 그 변화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가 이제 증가한다면 얘가 0이니까 어느 하나가 증가한다면 다른 하나가 감소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변의 이 마지막 항은 항상 이 경우에도 빼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랑 똑같죠. 항상 빼줘야 된다는 건 명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관내유동에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죠.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W는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V의 dp고 우리가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죠. T 델타 엔트로피의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질량이랑 운동에너지랑 위치에너지를 빼면 이렇게 요 압력에 의한 일과 그 다음에 요 비가역성에 의한 엔트로피를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만약에 관내 유동에서 유동이 가역이라면 얘가 0이 되겠죠.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변의 요 마지막 항 가역이기 때문에 우변의 요 마지막 항뿐만 아니라 얘도 0이 되네. 얘가 0이라는 건 뭐예요? 얘는 항상 플러스니까 빛체적은 결국은 압력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항도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이면 이게 축일이 0이니까 얘도 0이 되기 때문에 압력의 변화가 없다. 즉 압력 강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가역적인 요소가 없는 가역의 유동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압력은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동에 만약에 마찰이 존재해서 비가역성이 존재한다면 일반적인 사양이죠. 우리의 일상사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관에서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압력이 감소해야 된다.
압력이 감소하는 이유가, 즉 유동이 관이 있으면 압력차가 존재해야만 1과 2에서의 압력차가 존재해야만 우리가 그 dp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압력차가 존재해야만 우리가 그 유체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사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 바로 이러한 그 연력학 제2법칙에서 유도된 그런 관계식으로부터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꼭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본 관계식에서 기본 관계식, 그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합해 놓은 게 이거였죠. 여기에서 터빈이나 압축기 또는 펌프, 압축기랑 펌프는 이제 약간 다른 거죠. 액체를 압력을 높이는 게 이제 펌프고, 기체의 압력을 높여주는 게 압축기죠. 터빈이나 압축기와 같은 대형 유동 과정을 포함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변화를 무시한다.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변화를 무시하고 가역 상태다. 가역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요거죠. 요렇게 질량의 검사체장 내부에서의 엔트로피 증가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역 정상 상태로 가정할 수 있다면 축일은 W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i부터 e까지 VdP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축일은 이렇게 압력과 부피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적분한 겁니다. 압력에 대해서 들어오는 그 높은 큰 그 기체적으로부터 이제 출구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요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라서 이러한 면적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이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요거가 돼야겠죠. 요거랑은 다른 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조금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시스템인 경우에는 요걸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 체정에서는 요 부분을 적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적분한 요 면적, 요 부분에 해당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값이. 그래서 터빈이나 압축기의 축일은 사실은 유체 비체적이랑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요 아래에 그림 있는 것처럼 단순 증기 원동소, 다시 말해서 스팀 파워 플랜트를 이제 생각하면 이제 요 파이프 각각의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요 파이프에서 우리가 그 압력 강화가 없다. 또 보일러랑 컨덴서에서도 응축기에서도 압력 강화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다시 말해서 이상적이라는 말은 책에서는 이상적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이상적인, 다시 말해서 가역의 가정을 프로세스를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의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압력이 이제 펌프가 돌았으니까 고압으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 강화가 없는 이런 관을 지났어요. 여기와 여기의 압력은 같습니다. 여기와 여기의 압력은 같아요. 그리고 압력이 이제 감소되겠죠. 왜냐면은 2를 해야 되니까. 압력이 감소돼야만, 마이너스가 돼야만 요거 플러스가 돼서 여기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서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곱해서 1이 되는 거죠. 터빈이 이렇게 되겠죠. 관은 우리가 압력 강화가 없다고 했어요. 컨덴서도 압력 강화가 없고 관은 압력 강화가 없어서 여기까지 PF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낮은 압력에서 높은 압력으로 펌프가 올라가는 거랑 요 압력 차랑 요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내려온 거랑 요 차이는 서로 같다. 펌프의 압력 상승과 터빈의 압력 강화는 서로 동일한 그런 크기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펌프는 액체를 우리가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작동 유체가 액체죠. 그러면 여기 액체니까 요 값이 작습니다. 비체적이. 반면에 터빈에서는 그 기체를 이용하니까 비체적이 크죠.
그래서 펌프에서의 비체적은 터빈에서의 비체적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결국은 터빈에서 얻어내는 일의 크기가 펌프에서 그 필요한 일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요 비체적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에서 그랬죠? 비체적은 부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터빈에서 우리가 생성된 일 중의 일부분은 요 펌프를 돌려주는 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일들은 이제 바깥으로 빼서 우리가 이제 발전기를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돌려주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터빈과 펌프의 이 차이가 바로 이 정리 출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상태 단일 유동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요. 터빈과 압축기와 관련된 이런 가역 상태의 정상 상태에서는 펌프를 이렇게 추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일의 크기는 비체적이랑 큰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결론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기가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입구와 출구가 각각 하나씩 있는 검사체적에서 만약에 가역 유동인데 이게 비압축성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비압축성. 그럼 이제 가역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쳐놨습니다. 가역이니까 여기 얘가 0이게 돼요. 요 끝에 요 부분이.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생성이 안 되죠. 그리고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놨죠. 비압축성이니까 얘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상수예요. 그럼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비압축성이니까 우변의 첫 번째 항에서 얘가 상수가 됩니다. 바깥으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V에 I부터 E까지 dP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안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요. 압력에 대해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V에 압력, 그 다음에 I에서부터 E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2에서의 값, 마이너스 V 가로 열고 2에서의 압력 빼기 I에서의 압력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요 값을 우리가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축일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식은 이렇게 됩니다. 언제? 비압축성일 때입니다. 비압축성 가역일 때 검사적입니다. 입과 축 하나일 때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V에 PE 마이너스 PI 더하기 요건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VP 마이너스 2분의 1 V의 제곱 마이너스 G 곱하기 G2는 이렇게 다 마이너스 입구는 다 플러스입니다. 요거랑 요거 곱하면 플러스죠. 이렇게 곱하면 그래서 플러스 얘도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입구 쪽은 그대로 놔두시고 출구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면 얘는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축일이 없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바깥으로 우리가 2를 빼쓰지도 않고 바깥에서 2를 넣어주지 않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입구와 출구를 이렇게 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입구에서의 압력에 의한 유동일,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는 출구에서의 유동일,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와 같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압축성이고 가역이고 그 다음에 축일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식을 처음 누가 유도했냐면 다니엘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유도했습니다. 굉장히 베르누이라는 그 집안은 굉장히 유명한 그 물리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집안이에요. 이 다니엘 베르누이가 이 식을 처음 유도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베르눌리 이렇게 하지 않고 베르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축일이 없고 열전달이 없고 비가역성이 존재하지 않는 유선상에서 스트림라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에서 유동일,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합은 어느 두 점을 우리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유체역학에서 배우신 그러한 관계식일 거예요. 그걸 이게 열역학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에너지 방정식에서 유도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열역학 2법칙이 1법칙과 이렇게 융합되었을 때 이런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교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상 상태 단일 유동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인데요. 이거 이제 이상기체의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 식 자체는요, 우리가 요거를 제가 적분을 아직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모른다, 이게 아직 그 압력과 비체적에 대한 관계식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입구와 출구가 각각 하나인 거다라고만 이렇게, 그리고 정상 상태인 경우다라고만 얘기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요 식에서 조금 더 생각합니다. 우리 8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8장에서도 시스템에서 이상기체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검사 지적에서도 구정 우리가 검사 시작에 대한 얘기니까 검사 시작에서 이상기체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상기체니까요. 이건 이제 공기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역의 폴리트로프 과정이다. 가역이라니까 요걸 이렇게 지워줍니다. 지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폴리트로프 과정이면 이게 여기에서 그 요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PV의 n승은 컨스탄트다. 요건 이제 앞에서 우리 5장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 8장에서도 얘기했고, 계속 폴리트로프 과정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니까 얘랑 이렇게 지워지죠. 남는 건 뭐냐면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해 줄 거예요. 그런데 V와 P의 관계를 이제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압력 곱하기 V의 n승은 컨스탄트다. 컨스탄트니까 어떤 상수의 n승이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요 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여기서, 그리고 어떤 상수를 만족시키는 요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상수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V의 여기 V를 여기 P에 대해서 표현할 건데 V의 n승은 요걸 그냥 C라고 놓으면 P분의 C 해서 다시 요거를 V에 대해서 하려면 n분의 1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C라고 하면 C의 n분의 1승이 돼야 되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일부러 n을 이렇게 놓으면 n이랑 n분의 1승 하면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C의 n승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도 이건 상수인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V의 n승은 여기 압력으로 나눠주면 P분의 C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V란 말이에요. V의 n승이 아니라. 그래서 양변을 n분의 1승으로 그 지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도 n분의 1승.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n분의 1승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는 거죠. n분의 1승, 여기도 n분의 1승. 그러면 얘는 V의 n이랑 n분의 1승이니까 곱해져서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C의 n승 곱하기 C의 n승의 n분의 1승이니까 곱해주면 그냥 C가 되고요. 분모는 P의 n분의 1승이 돼요. 그래서 요 V가 어떻게 되냐면 비체적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i부터 e까지 P의 n분의 1승 분의 C dP 이렇게 되죠. 요 C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마이너스 C의 인테그랄 i부터 e까지 P의 n분의 1승분의 1이니까요. 여기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압력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압력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n은 1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n이 1이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적분할 수가 없죠. n이 1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지수를 갖고 있는 이러한 다항식은요, 더하기 1에서 분모로 보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에다가 더하니까 1 마이너스 n분의 1에 분의 c 이렇게 되겠죠. 얘가 분모로니까. 그 다음에 p의 1-n분의 1승 i에부터 2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n분의 n-1분의 c가 되고요. 2를 대입합니다. 그럼 p의 2의 1-n분의 1승. 그 다음에 i를 대입하면 p의 i의 1-n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요거 마이너스 n분의 n-1분의 1 c니까요. 요거를 우리가 역수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n분의 n-1의 역수는 n-1분의 n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n-1분의 n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건 뒤에는 그대로 같습니다. 그럼 이 c를 어떻게 곱해줄 거냐?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얘는 입구에서도 출구에서도 어떤 값을 쓸 수가 있는데 얘랑 곱할 때는 출구의 값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할 때는 입구의 값을 곱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 C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면 P 곱하기 V의 n승이네요. 그게 이제 C의 n승이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C라는 것은 양변에 n분의 1승을 해주면 P의 압력의 n분의 1승, V의 1승이 되죠. 그래서 이 C 대신에 입구에서는 요걸 넣어줍니다. P의 2의 n분의 1승에 V의 2.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출구에서는 그 다음에 입구에서는 역시 입구에 해당하는 PI의 n분의 1승분의 V의 i승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 n분의 1승이랑 마이너스 n분의 1승 요거는 이렇게 지워주죠. 이렇게 지워줍니다. 곱하니까 얘도 PI의 n분의 1승이랑 마이너스 n분의 1승을 이렇게 지워줘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PI의 1승이죠. 그래서 P2의 1승이죠. P2의 1승에 V의 1승 빼기 여기서도 PI의 1승 곱하기 V의 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PV는 RT라는 이런 이상기체 식이 성립하니까 여기다가 쓰면은 축일 W는 마이너스 n분의 1의 n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해요? RTE 빼기 요거는 RTI니까 이렇게 써서 R은 공통으로 나와서 이렇게 R이 되고요. T-T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상기체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에서 이런 관계식을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과정이 등원 과정이라면 여기서는 n이 1이 아닌 경우에만 되는데 만약에 등원 과정이면 n이 1이죠. n이 1이면 PV는 컨스탄트 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C의 n승 이런 기법을 쓸 필요 없이 그냥 C라고 해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W는 마이너스 i부터 2까지 V의 dp인데요. V는 뭡니까? 여기서는 P분의 C죠. P분의 C가 되고 C는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C의 인테그랄 i부터 2까지 P분의 1인데 요거는 뭐예요? 적분하면 로그 P죠. 그리고 C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처럼 이렇게 각각 PI와 PE를 이렇게 직접 곱해주는 게 아니라 로그로 곱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에 초기 조건을 알고 있다라고 이제 입구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PI VI로 이미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로그 P 빼기 로그 PI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로그는 빼기는 합해가지고 그 로그 P2 마이너스 로그 PI는 로그 PI분의 P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몇 번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일은 마이너스 PI분의 PI 곱하기 VI 곱하기 로그 PI분의 P2가 되죠. 이거 마이너스 기분이 나쁘죠. 이거 안으로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마이너스 1승이 돼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PI, PV 곱하기 로그 이거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역수가 되죠. P분의 PI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상기체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V와 P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할 때는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요걸 이제 문제를 풀었죠. 이 적분을 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상기체 가역 폴리트로프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면 이상기체니까 사라지면서 우리 요거를 적분을 하는 이런 두 가지 기법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뭐 지금 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일은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은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가역 과정에 대해서 경계가 이동하는 경계가 시스템 고정된 검사 최적에서 검사 질량에서 경계가 이동하는 그런 단순 압축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일은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했냐? 이거는 입구와 출구가 하나씩인 가역 정상 상태 조건에서의 검사 최적입니다. 이게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질량은 고정된 상태에서 부피가 변화한 거예요. 부피가 변화한 거고 이 경우에는 비체적도 변화하긴 하지만 주로 뭐가 변하는 거냐면 압력이 변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앞에서 배웠던 단순 압축 질량에 대한 식 W는 인테그랄 PDV 이렇게 표현한 건 우리가 이건 질량이 고정된 시스템에서 주로 부피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반면에 얘는 부피는 변하지 않죠. 이 검사 최적 자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얘는 이 검사 질량의 부피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근데 얘는 요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검사 최적에서 비체적도 변하긴 하지만 주로 뭐가 변하냐? 압력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수식이 요 차이가 앞에서 했던 거랑 왜 다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서는 바로 이를 이렇게 계산했지만 검사 최적에서는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썼어요. 그래서 Q 더하기 HI 더하기 2분의 1 VI 제곱 더하기 GI equal W 더하기 HE 더하기 2분의 1 V2의 제곱 더하기 GGE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던 것을 연력학 제2법칙까지 융합을 하면 우리가 검사 최적에서 가역 조건에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고요. 그때 이상기체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대입할 수 있다면 이상기체라고 공기나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PV의 N승은 컨스턴트, N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이제 적분이 가능했죠. 반면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적분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1-n으로 써놨으니까 요거를 n-1을 1-n으로 바꾸면 Te-Ti가 되죠. 이때 1과 2는 어떤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이렇게 이동해 가는 과정이고 여기서는 요 입구, 출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있고 얘는 그 어떤 프로세스가 변화한 부피의 변화 차이가 있는 어떤 시점이 되는 거죠. 얘는 공간상에서의 그 차이고 얘는 어떤 시간의 변환 다음에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모가 둘 다 1-n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여기에는 n이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n이 곱해져 있습니다. T2-T1 나갈 때 온도, 들어올 때 온도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식이 있다. 주로 된 차이가 뭐냐? n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가역 등원 과정이라고 그러면 가역 등원 과정이라면 이 경우에는 이제 식이 같아집니다. 모양이 1이 i가 되고 2가 요 알파벳 2가 됩니다. 왜냐? n이 1이잖아요.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거 사라지죠. 그러니까 1-n분의 r 여기서 1-r분의 r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n이 1이면. 근데 여기서 n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위의 식에서는 n이 1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n이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식이 같은 모양이 된다.
여기서 1이 여기서는 i가 되는 거고, 여기서 2가 숫자 2가 알파벳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경계가 이동하는 그런 단순 압축 시스템인 경우에는 요 PV에서 이 V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똑같은 이 PV 선도에서도 이 검사 최저인 경우에는 압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크기가 다르다. 1에 대한 그 개념이 살짝 달라졌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에서 얘를 대입하고 어떤 데에서 얘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별도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개념 차이를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 추적에 대한 제2법칙 앞부분, 9장의 앞부분을 했어요. 검사 추적에 대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고려를 좀 했습니다. 시스템의 시간 변화율에 대한 제2법칙으로부터 입구와 출구에서 질량, 유량이 갖고 들어오는 것과 갖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상 과정과 과도 과정에 대해서, 천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SSF, USUF에서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 단일 이동 과정, 다시 말해서 입구와 출구가 각각 하나인 경우에 그 정상 상태 SSSF의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각각 그걸 이제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식이 갖고 있는 의미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압축성이고 가역인 경우에 베르노이 방정식으로 축약된다. 축일이 없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위와 압력에 대한 그런 관계식을 알 수 있는 이상기체의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가 시스템과 단순 압축 시스템의 단순 압축 기체에 해당하는 그런 유체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일에 대한 식, 그 다음에 검사 최적에 대한 일에 대한 식, 그 관계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관계식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인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에 대해서 두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적분되는지, 그 차이가 수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잘 모르는 부분들은 동영상을 이제 반복해서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